안녕하세요. 자, 제가 얼마 전에 황화, 유채색, 그리고 황화 중 진성황화죠. 개나리색 계를 구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적 있죠. 자, 이제 개나리 화색을 하고 있는 색상은 제가 그 발색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둘이는 나누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는 그 에란인들한테 구분해서 봐야 되는 그 이유 등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색상의 차이도 있고 우리가 유채 새끼라 하면은 레몬 옐로우 계통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개나리 새끼는 옐로우 또는 옐로우라고 이렇게 표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둘이는 이제 발색 방법도 다르고 색상 차이도 있다. 물론 똑같은 노란색 계열이지만 노란색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다른 건 없습니다. 색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색도라는 건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선명도, 그 다음에 농도가 짙고 낮고, 농도는 이해를 하시죠. 진하냐, 연하냐. 노란색이 아무리 진해도 주황색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레몬까지는 노란색으로, 순수한 노란색으로 보는데, 이제 어디에서 그 경계가 이상하게 보이냐면, 여러분들 후리지 아시죠? 꽃. 봄에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졸업식 시즌에 꼭 들어간다는 그 후리지아 노란색을 보시면 약간 주황색으로 넘어가는 듯하는 색상을 보입니다. 그게 농도가 진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는 화청소를 나타내는 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약간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노란색으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냥 제가 비교해 드렸던 유채색, 유채꽃 뭐 또 뭐 있죠? 노란색으로 피는 십자가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리꽃 중에 순수한 노란색이 있어요. 이런 정도로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간혹 뭣도 있냐면 수선화꽃하고도 제가 비교를 하는데요. 수선화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발색할 때 형태를 그 꽃봉오리에서 노란, 그러니까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노란색이 드러나는 것은 아주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유채꽃도 마찬가지고요. 개나리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개나리꽃은 녹색이 거의 띄지 않죠. 그러나 나머지 나리꽃이나 유채꽃이나 또는 수선화들은 엽록소를 갖고 있다가 분해되면서 드러나는 형태는 같습니다. 자, 제가 어떤 꽃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개나리 화색 중에 정말 구분하기 힘든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거를 분양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이 꽃이 안 달렸고 저희 난실에 있는 사람이 이게 좀 일찍 맺었대요. 그러면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이렇게 개화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상태로 보고 황하라면 저보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 그건 뭐 제가 듣는 건 한 해, 두 해 들은 건 아니니까요. 이 개나리 색상이 엽록소가 잘 부서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잘 벗겨지는 것도 있고, 잘 벗겨지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벗어졌다도 다 살짝 들어오는 것도 있더라. 저는 이렇게 그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의 색상이 그러면은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산에서 우리가 까서 노란 색상도 뭐가 다르냐 그거하고 색상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한 노란색을 제가 서두에 계속해서 지금 다른 꽃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춘란에서의 황화는 진성황화는 개나리색 계열하고 그다음 유채색 계열하고 서소반에서 나오는 그 엽록소가 벗겨지고 화청소가 없이 노란색이 약하든 강하든 들어있는 이렇게를 이제 우리가 황화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자, 그 황화 범주 중에 안 들어가는 것 중 우리가 민자를 가서 그 강차광을 해보면 여러분도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우리 소심 중에 황화 소심으로 등록됐는데
그게 민자로 피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는 끼 죽음 소심으로 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아주 그 색화를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난초가 무슨 소 해서 예지간한 집들 갖고 계실 거예요. 자, 그거와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거는 엽록소를 강제로 벗기면 안 들어옵니다. 약간 들어오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건 아주 정말 특이한 경우였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제가 본 건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죠. 앞으로도 더 나올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개나리 새끼도요, 앞에 보이는 이 개나리 새끼도 좀 벗어져요. 이 난초도 봄에 피면은, 그러니까 저온 단계를 걸쳐서 봄에 피면 이거보다 많이 벗어집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봉심에만 이렇게 나타나 있죠. 봉심에만 나타나 있고 주부파는 거의 표가 안 날 정도죠. 이걸 갖고 구분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이거는 눈 훈련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는 정말 구분하기 힘든데, 자, 제가 황화 구분하는 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나요?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 중에는 황화 부분을 설명을 할 때 꽃잎장이 잘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것도 여기에 분명히 그 흔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친구가 꽃대가 늦게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전부 다 늦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미 이거는 나왔고 뒤에 보니까 하나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씌웠는데 얘는 일찍 나와서 아무래도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를 한번 제껴볼까요? 자,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 있죠? 요 안에? 자, 요 안에 보면은 꼭,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수채화처럼 붉은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탄 부분입니다. 가운데는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자근이라고 표현하는 한 가운데. 자, 여기 잘 보이려나 한번 제가 요거를 한번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제가 이쪽 핀셋으로 이렇게 제끼면 표가 날 겁니다. 자,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건 자근이 맞죠. 옆에 있는 거는 이런 자근은 없죠. 바로 요 부분이 탄 겁니다. 자, 산에서 완전히 노출이 됐을 때 황화를 이게 탔어요. 근데 색깔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탔다. 그러면은 의심을 하고 가져와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주판을 부판이 감싸는 부분에 탔다면 그거는 10중 8구 황화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뭐 100%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90% 이상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머지 단서는 그러면 이게 개화가 됐는데 나머지 단서가 있느냐? 자, 이거는 지금 제 스마트폰으로 비춰서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은 가장자리가 약간 편하는데 너무 작게 편하죠. 자, 보면은 여기 주판에도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요 부분 설명했죠. 이렇게 가장자리로 대부분 다른 꽃 한번 보세요. 이와 유사한 꽃을 보면은 노란빛이 돌질 않습니다. 거기는 살아있는, 제가 이제 전에 뭐라 그랬냐면 살아있는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눅눅히 죽어있는 노란색이 아니라, 근데 이 말로가 전달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사람마다 그 판단, 가치, 기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그분이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저보다 좀 더 세게 생각을 하는 건지, 저보다 좀 약하게 생각을 하는지, 이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카메라로 사진을 꼭 낮에 찍으세요. 불빛, 요즘 형광등이나 이렇게 그 LED 등이 저가품을 우리가 집에다 키다 보니까 백색광입니다. 근데 우리 태양이 완전한 백색광보다는 그 자외선 적외선량이 섞여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전에는 자외선량이 많고 오후에는 적외선량이 많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다 적용이 되어 있느냐면요, 아침보다는 점심때 오후가 더 적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최대 칼날을 더 잘 보거든요. 물론 3시 넘어서는 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가시광선 영역대를 잘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제 가시광선 그 광선의 영역대인데 그거를 잘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 카메라로 찍고 그다음에 그 카메라 기종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카메라 기종을 얘기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별로요. LG폰이나 삼성폰이나 이 색상을 나타내는 그 빨로파를 갖다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거를 어느 회사는 살짝 빨간색을 더 넣고요. 어느 회사는 그 뭐 녹색이나 청색을 더 넣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회사마다 자기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찍어보면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시면 좀 더 가까이 제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거는 갤럭시 그 노트 8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약간 색을 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좀 더 나옵니다. 예. 그런 요걸로 찍었을 때는 과장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더 알아보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지금 갤럭시 10 뭐 아니면 노트 10 이거는 얘네들이 그게 문제점을 알았어요. 여기저기서 항의가 들어오고 저도 꾸준히 그거 올렸어요. 좀 사실대로 색깔을 좀 볼 수 있게 해다고 그게 더 정도를 걷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겠죠. 아무래도 이제 제정신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때는 LG가 먼저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이 따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재색을 내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이폰은 거의 재색에 가깝게 처음부터 나왔어요. 그거를 과장하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재색에 가깝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기왕이 카메라 얘기 나온지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장 칼라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건 슬라이드였습니다. 슬라이드 필름은 정말 실제에 가깝게. 그러면 디지털이 과연 슬라이드를 따라갈 수 있느냐?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보고 있어요. 슬라이드는 원색을 우리가 그대로 분해서 확장해서 책자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실걸요? 지금은 이제 물론 디지털을 많이 쓰는 것 같았는데 난과생활이나 난세계 기자들이 찍었을 때 전에 보면은 노를 넣다 뺐다 하는데 그 중형 슬라이드 필름을 쓴 거를 아실 겁니다. 가장 꽃은 원색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썼던 거예요. 굉장히 비싸죠.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대체가 됐는데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컬러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컬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색 보정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옛날 슬라이드 필름을 네거티브 필름하고 틀려요. 슬라이드 필름을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가장 불만은 카메라 렌즈 조금 크면은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는지 몰라도 이보다 크면요. 우리가 화소수 높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디지털에서 화소수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렌즈 구경의 크기입니다. 그래야 칼라를 다 담을 수 있거든요. 많이 담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건 이제 좀 벗어난 얘기지만 저한테 보내줄 때 그렇게 했을 때 훨씬 효과를 그러고 실제에 가깝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거는 어디 거냐면 제가 지역까지 말씀드릴게요. 진도 거예요. 진도가 굉장히 독특한 황화가 나오는 걸 알고 진도산 황화를 제가 직접 내려가서도 보고요. 산채하신 분한테도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입해 온 분들 걸 일부를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딱 한 부류가 뭐가 달랐느냐면 노란 색도가 굉장히 높고 약간 탁했어요. 색도가 높으면 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진돗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색 영향을 좀 더 받는다는 뜻이에요. 엽록소가 약간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돗개는 제가 보통 이제 우리 개나리 화색은 추워지는 기점 지금입니다. 추워지는 기점에서 화통을 벗겨놔도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황비 아시죠? 황비나 황금소는 조금 더 늦게 베껴도 되고요. 이제 황비를 말씀을 드릴게요. 황비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베껴도 잘 나옵니다. 근데 조기 차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잡색도 다 없어져요. 반면에 그거를 2월 달이나 이렇게 비껴보면은 잡색이 생기고 색도가 떨어집니다. 그게 광량의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나리 새끼는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이것도 그거 못지않은 색상을 갖고 있어요. 약간 탁도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참 한 가지 더요. 유채 새끼는 봉심이 약합니다. 개나리 새끼는 주 부판이나 봉심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그럼 봉심이 더 진하게 보이느냐? 이게 절대 진하지 않습니다. 엽록소 량이 많기 때문에 노란색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봉심에서는 좀 더 주 부판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노란색이 살짝 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선명한 색이죠. 요 차이를, 이거는 반복 눈 훈련밖에 없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지금 펴야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핀 게 있어가지고, 다행히 개나리 화색의 황화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갑자기 생겼어요. 요 주인은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제 색깔도 못 보고 또 이렇게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개나리 화색, 황화의 중 개나리 화색계 중에 또 다른 유형의 색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홀랑 펴가지고